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오늘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요, 무려 60조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도 79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률은 76%입니다. HBM4는 수율이 안정됐고 이미 2분기부터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10곳의 핵심 고객사와 장기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런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발표하자마자 140만 원까지 밀렸고 현재는 135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무너졌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현재 실적 숫자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나빴던 것인지,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인지, ADR 신주 물량이 문제인 것인지, 중국의 CXMT가 진짜로 위협인 것인지, 아니면 레버리지와 공포성 투매가 주가를 과도하게 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35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던져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적 요약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신호와 바닥이 아닌 신호를 구분하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하이닉스 지금 이 위치 절대 속지 않아 극복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댓글로 극복이라고 확실하게 남겨주세요. 먼저 오늘 장중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일 넥스트 포함 152만 5천 원, 본장 기준으로 155만 원에 마감된 뒤 오늘 시작은 프리마켓에서 150만 원에 스타트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61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죠.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종 내용을 시장이 본격적으로 소화하는 그 순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오 전후 공개 시세 기준으로 주가가요 136만 4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최저점은 134만 7천 원입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약 9% 넘게 추가 하락이 나온 거죠. 주주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점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실적 발표 직후 반등이 나왔는데도 그 반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침에 실적이 나왔다는 안도감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과 외인이 단기 투자자들이 실적 숫자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매도가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단순히 실적을 몰라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실적을 확인하고도 현재 가격에서 아직 부담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오늘 하락만 보고 회사의 경쟁력이 무너졌다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실적의 좋은 부분과 시장이 실망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2026년도 2분기 실적은요, 매출이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이 60조 5,426억 원, 단기 순이익은요 93조 9,226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6%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7% 증가했습니다. 1분기가 비교해도 매출은요 51%, 영업이익은 61%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기업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기 실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실망했을까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보다 조금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실적 발표 전에 시장이 예상했던 매출은요 84조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은 64조 원이었습니다. 실제 매출은 예상보다 4조 7천억 정도 부족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마찬가지로 3조 5천억 정도 낮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고부가 제품의 출하가 하반기로 밀렸고 단기 계약 물량의 가격 구조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 상승폭이 일부 경제사보다 제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주 여러분들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작년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8조 원을 기대했다면 이건 예시입니다.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60조가 나왔어도 시장이 64조 원을 기대했다면 주가는 밀릴 수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상황이죠. 회사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그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하락은요, 단순히 실적이 나쁘다고 해석되면 틀린 거고요. 실적이 좋으니 무조건 올라야 한다고 해석해도 틀립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실적은 역대 최고였지만 주가에 반영됐던 기대감은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 실적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 순이익이죠. 93조 9,226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60조인데 순이익이 93조 원이라는 것은 본업에서 본 돈 외에 큰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일본 랜드업체 키옥시아 지분과 관련한 투자 이익이 크게 방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키옥시아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자산 가치를 현실화했고 하이닉스의 현금이
보니 재무제력이 크게 반영된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실제로 2분기 말에 SK하이닉스 현금 자산은요 88조 원으로 늘어났고요. 부채는 18조 6천억으로 줄었습니다. 순현금은 69조 4천억 원까지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키옥시와 관련 이익은 매 분기마다 반복되는 HBM 판매 이익과는 성격이 달라요. 따라서 시장은 93조 원 전체 금액을 지속 가능한 영업 체력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이익이 90조를 넘었으니까 주가가 무조건 싸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정확한 분석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영업이익 6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3분기와 4분기가 유지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 발표에서 가장 강력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HBM4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4가 고객사 요구하는 작동 속도를 충족했고 전력 효과와 효율, 원가 경쟁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양산할 예정이 아니라 이미 2분기부터 HBM4를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반기에는 생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HBM4E도 상반기에 샘플 출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수율이라는 거죠. 회사는 높은 수율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이 원가 경쟁력에서 HBM 시장 리더십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HBM4 이 수율이 무너지면서 오늘 주가가 폭락했다는 근거도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SK하이닉스는요. 주요 전략 고객사를 포함해서 대략 한 10곳과 장기 공급 계약 LTA를 체결했고 추가 고객사와도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AI 메모리 수요가 일회성 주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물량을 단연간 계약으로 묶여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이 바로 HBM 이외의 제품입니다. DRAM과 랜드, 기업용 SSD, 이 SSD 판매도 확대되고 있고요. 원시 나노 기반 제품 출하가 본격화됐습니다. 랜드는요 321단 제품 생산 비주 확대했고요. 연말까지 국내 생산 능력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SK하이닉스의 실적은 HBM 하나에만 매달린 구조에서 AI 서버 DRAM과 ESSD, 고용량 랜드까지 넓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실적 발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실적 성장과 HBM4의 경쟁력은 살아있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성장 속도가 너무 높았고 그 기대치를 아주 조금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가 좋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회사 안이 아니라 회사 밖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투자에 대한 의심이죠. 최근 시장은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 고객사 사이에 금융 지원 구조를 보면서 지금의 AI 투자가 고객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자생적인 수요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가 대규모 투자로 현금 흐름 부담을 보여준 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CXMT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디램 업체의 CXMT가 상장 이후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서 범용 디램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CXMT가 당장 SK하이닉스의 최첨단 HBM4를 대처한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범용 디램 공급이 증가하면은 전체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요. 시장은 이것을 SK하이닉스의 장기 마진 위험으로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FOMC입니다. 미국 연준은 7월 28일, 29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 7월 30일 바로 내일 새벽에 금리 결정 발표를 합니다. 현재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유가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가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 3개월 됐나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몇 주 만에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 진짜 공포에 또 공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유가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동 충돌 재확대로 국가 유가가 3% 넘게 반등한 것도 시장의 부담이죠. 결국 오늘 이 SK하이닉스 주가 실적 하나만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 중국 공급, FOMC, 국제유가, 빅테크 실적, 국내 시장의 강제 청산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주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재 위치에서 지금 1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16% 급락을 하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우리가 제일 공포를 많이 느끼는 밥 먹고 왔을 때 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늘 그랬다시피 이 시간대 꼭 바닥을 찍고 올라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밥 좀 편하게
편하게 먹게 놔두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자, 어제처럼 계속 흘러내릴 것 같진 않아요. 바로 월요일장처럼 끌어내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에 떨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 타점 실시간으로 쏴드릴 거예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 무조건 우리는 실시간 대응만이 내 계좌를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최대한 그린존으로 옮겨놓고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봐요. 아침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꼭대기로 올라가서 170만 원 다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금 말도 안 되는 128만 5천 원이라니. 아, 이러다가 진짜 100만 원까지 찍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의 공포까지. 이럴 때 지금 투매가 계속 나오고요. 청산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 옥순이가 길 안내 해드릴 거예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뭐라고요?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하이닉스 다시 한 번 더 고고 행진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거야. 네, 고고 행진이라고 댓글도 힘차게 남겨주세요. 자, 현재 7월 31일부터 레버리지 ETF 규제가 시행되면은요, 인버스 압력이 줄고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리는 맞지만 그대로 믿으면 조금 위험해요. 국내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요. 요거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개인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현금으로 높이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도 당초 8월 초에서 7월 말로 안 당겨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죠. 하지만 기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31일 내일 모레예요.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규제가 시행됐다고 본주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재조정 매매를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이 과정이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버스 ETF를 개인이 많이 샀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SK 하이닉스 본주가 무조건 눌린다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주가는 외국인 현물, 선물, 기관의 위험관리, ETF 리밸런싱, 신용 반대 매매, ADR까지 가격을 동시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7월 말 규제 강화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보조적인 재료는 맞아요. 네, 그리고 7월 31일 이후에, 그렇지만 7월 31일 이후에 반등을 보장하는 확정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째려보고 노려보고 타점을 잡아서 무조건 실시간 방어, 실드를 쳐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드 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낙폭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 옥순이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수익들로 마음 편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에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소통방 입장에서 매일매일 심리 안정시킬 수 있는 단타 종목 두 손에 가득히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떠도는 말만 믿고 무조건 오른다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실제 수급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완벽하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주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더 빠질 곳이 없다. 상승률 85% 이상 간다. 실적 좋으니까 무조건 반등한다. 아, 듣기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객관적인 계산을 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 건지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돈의 흐름을 타고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됐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자, 코스피가 11% 급폭락했고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자, 코스닥이요 9.77% 폭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간 종목이 조금 약하긴 해요. 4종목이에요. 상한가 근접한 15% 이상 올라간 종목은 29종목이다. 매일매일 주도 섹터, 매일매일 주도주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하나갤러리아, 엔젤 로보틱스. 네, 맞아요. 우리 소통방에서 드린 종목이죠,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엔젤 로보틱스 볼까요? 제가 이름이 이뻐가지고 엔젤 로보틱스. 자, 횡보의 시간을 거치고 신호를 줬죠. 점핑. 이제는 먹어도 되겠다. 요 정도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맞아요. 올라갈 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기둥에서 바로 잡진 않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꼬리와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수급의 흐름을 보고선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단타를 여러분들 이런 힘든 시기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라면 뭐라고요? 100% 공짜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안전한 그린존으로 바로 여기 우리 구독자 소통방으로 입장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2,900명, 조금 있으면 3,000명 되겠네요. 우리 3,000명 모든 가족분들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매일 이렇게 빨간 계좌를 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메인 종목 든든하게 지켜놓고 단타 종목으로 이렇게 돈 벌어서 오늘 같은 날 SK 하이닉스 한 주라도 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타점 잡아서 한 주 한 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와 비중과 나의 평단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정확한 타점과 확실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편안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옥순이가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만 제가 반갑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남은 시간도 어금니 깎게 물고 여러분들 버텨야 됩니다. 그 버티는 방법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